자, 오늘은 이제 전원주택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제가 12년 정도 살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한 7, 8년, 과거에 4년, 과거는 4년 전세고 지금은 이제 자가로 살고 있는데 분양받아서 이 전원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젊었을 때부터 비교적 일찍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전원주택 사는 것에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좀 뭐 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느낀 바들을 좀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과거에 4년 전세, 지금 7, 8년 자가로 분양받아서 살아왔고,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것들을 봐왔고, 또 한 곳은 과거는 용인 양지였기 때문에 용인 양지 지역은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고, 보통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바로 근처 초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중고가의 혹은 고가의 전원주택 단지들이 유명한 연예인들도 사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관리비가 비싼 그런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많이 가서 저도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죠. 초등학교는 바로 가깝지만 이제 편의시설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서울에 출퇴근도 가능한 거죠. 한 40분, 5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었고, 지금 현재 이사한 곳은 분양을 받았고 자가고, 그때 규모가 100평 정도, 100평 안쪽이에요. 전용 면적이 80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제한 20평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 작은 집들, 밑에 한 층이 작은 집들이고 마당도 작고, 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고 도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렇게 바로 저희 광교산 근처에 성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단지에 살고 있는데, 세대는 지금도 한 7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되고 주위에 뭐 다른 집들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대충 그 정도 한 100여 세대가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원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 번의 키워드를 제가 봤더니 15개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제가 떠오르는 대로 관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막막 띄워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15가지를 해봤는데, 그거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 아마 또 경험도 되게 많아요. 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아마 이걸 보시면 왜 전원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다 잡소리,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참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모든 것에 이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뢰가 가는지.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는 매매 시세. 자, 황금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살던 곳도 매매를 하려고 하면, 저는 전세였지만 제가 그 뒤에 이제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세도 주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곳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여기 아파트 값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아마 제 생각엔 비슷한 아파트 평수대로 생각을 하면 오른 거에 한 절반도 못 올랐을까? 절반도 안 될 거예요. 한 30% 정도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3억, 4억 오르면 여기는 뭐 1억, 뭐 1억 5천 올랐다고 할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세가 덜 오르, 아파트에 비해서 덜 오르고 황금성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쪽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호하는 데 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호하면 그런 투자 목적이라든지 어떤 시세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곳에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개발이 될 곳에 지으신다던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뭐 가치관의 차이고 어떤 현실적인 감각의 차이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부분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묶어서 이제 하나 생각해. 두 번째 난방비나 관리비 쪽인데, 두 번째가 난방비, 세 번째가 기타 관리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관리비로 묶어서 난방비가 나오는데, 보통 뭐 굉장히 좋은 난방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근데 비용이 좀 평수가 크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파트는 또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비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겨울에 한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저희는 무조건 25도, 24도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뭐 집은 뭐 아주 잘 지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따뜻하긴 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난방이 아니라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보통 뭐 한 추울 때 보면 20만 원 정도, 20만 원 좀 더 나오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내고 그 정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기타 관리비예요. 그래서 난방비하고 기타 관리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타 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관리비가 전체로 이제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좀 평수가 큰 아파트, 뭐 30평대 후반,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겨울에 난방비 관리비 합해서 보통 한 곳으로 나오니까 한 관리비로 나오니까 보통 한 뭐 30만 원대 금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난방비가 보통 만 2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지냅니다. 저희는 난방에서.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도 보면 전기요금이나 기타 뭐 상하수 요금, 수도세 이런 게 조금씩 나오는데 다 저희는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주택이니까. 그래 보면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 관리비 측면에서 세 번째 키워드가 기타 관리비인데 전기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태양광을 해요.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보통 전기료가 10만 원 이상 나오면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고 겨울에 이제 그 전기 매트를 많이 써요. 그냥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지내려고. 그러다 보면 여름하고 겨울에 좀 난방비나 이런 냉방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차이를 보면 정말 저희는 따뜻하고 여름에 완전히 에어컨 빵빵 켜고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보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보통 10만 원대 후반 태양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대 후반 태양광을 돌리기 때문에 안 돌렸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 나왔겠죠. 정말 에어컨 하루 종일 막 틀고 지내거든요. 그러면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에어컨 난방비가 한 10만 원대 후반이 나올 때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계절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난방을 할 때 매트를 좀 하루종일 많이 틀기 때문에 잘 때 보통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적게 나오면 만 원 미만도 나오고요.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평균을 봤더니 3만 원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3만 원, 3만 원, 4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난방비가 평균 전기료가. 그래서 보면 난방비와 기타 관리비 측면에서 저희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빵빵 떼는데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낸다. 따뜻하고 이제 시원하게 지낸다.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도 뭐 굉장히 아껴가면서 사용하시는데 뭐 보통 평수가 크면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만족도라든지 비용의 차이에서. 다만 여러분이 단점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단독주택은 모든 걸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고치는 부분, 뭐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던가, 그 다음에 누전이 됐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모두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직접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고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해주는 그런 거지만 그런 관리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단점이 되겠죠.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관리비 측면을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단점으로 하나는 이 전원주택은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 그 외부로 보이는 거라든지 외부에 뭐 이제 펜스라든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 집 주위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좀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하면 더 예쁘겠다, 뭐 잘 돌아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미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정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죠. 왜냐면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관리하고 뭐 밖에 외부 조형물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이제 기본 모델하우스 상에 없는 것들을 본인이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 쪽에 썬룸을 만들었기 때문에 썬룸을 이제 카페처럼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펜스를 아름다운 걸 설치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정원 정품을 놓겠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기타 관리비 정도로 이제 전원주택은 추가되는 건데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선호에 따라서 자기 선호를 이제 선호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키워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교통하고 주차. 자, 교통 주차를 보면 이거는 지역별로 상황별로 편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 경우에는 최신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면적도 넓고 가구당 뭐 두 대씩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일단 교통도 되게 편하잖아요. 교통은 기본적으로 편하겠죠. 자, 교통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차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첫 번째는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으로 떨어진 양지라든지 제가 갔던 뭐 양지 뭐 더 벗어나면 뭐 이천 뭐 저쪽 뭐 양평이라든지 더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대중교통은 불편할 거고요. 좀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예. 다만 상황이 다른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곳은 바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교통은 불편할 게 크게 없죠. 다만 바로 앞에까지 마을버스라든지 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걸어 내려가야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이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고 나중에 또 마을버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는 약간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도심에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한 거고 주차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도 불편한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굉장히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저희 단지도 주차장을 옵션으로 하고 있는 집들은 좀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라인처럼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곳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뭐 정원으로 쓰고 밖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라오다 보면 일렬로 밖에 쫙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서 일부는 또 안으로 주차를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에서 차가 두 대 있는 집은 이 집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앞에 그 공간도 작지 않아서 좀 주차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또 뭐 저희 집 앞에는 또 공간이 넓어서 주차하기 편한데 그래서 뭐 이런 일반 굉장히 복잡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서울의 도심보다는 주차하기가 편한데 또 이렇게 저희처럼 도심에 있는 곳은 오히려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차하기 약간씩 불편한 경우도 많아요. 주차장을 안으로 옵션으로 갖고 있지 않은 집들은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아까 양지에 살았던 그런 곳들은 뭐 주차가 뭐 엄청 편하죠. 예, 주차장가 뭐 자기 집 앞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뭐 단지 내 이제 어느 곳에 일렬로 세워도 2m 이상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방의 교통이 가능하고도 이제 남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쪽은 이제 주차는 굉장히 편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저희 집은 되게 꼭대기 산 밑이에요. 이게 참 이게 겨울에 눈을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그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저희 땅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공용 면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들이고 이걸 구청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부 체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할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언덕이라 미끄럽고 눈이 많이 자기들도 못 올라오고 혹시나 고가의 차들을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눈을 제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 체납이 안 돼 있는 저희 같은 단지형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덕에 있으면
사실 겨울철에는 다 나와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죠. 예, 그런 측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인프라 편의시설. 자, 이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그 교통하고 똑같아요. 지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살았던 곳은 굉장히 인프라 편의시설이 사실은 그 단지에서 양지 면으로 나가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를 갖고 이제 가서 뭐 거기 치킨집도 있고 뭐 피자집도 있고 뭐 떡볶이집도 있고 물론 이제 도심에 비할 건 아니지만 네, 면 단위의 그런 마트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좀 불편함이 있고 병원도 그쪽에 있고 뭐 피아노 학원 애들 학원도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학원차가 실제로 단지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학원 다니고 하는 건 불편한 게 없는데 어쨌든 병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같이 지금 도심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뭐 인프라 편의시설이 아까 교통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 걸어서 좀 나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는 점은 없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단독주택은 다 인프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외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불편할 수 있다,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교육. 자, 교육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저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단독주택에서 생활을 하면 정서적으로라든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뭐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야 텃밭에서 이제 놀이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이제 자기 마당에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애들이 거기서 캠핑도 하고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물놀이. 예, 보통 여기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있는 경우에 저도 했지만 큰 이제 수영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 받아서 친구들이나 이제 뭐 지인들 놀러 오게 해서 같이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쌓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입시라든지 무슨 학원, 유명한 학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네,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되죠. 예,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강남으로 가시던가 뭐 대치동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에 따라서 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하시는 분들 교육을 그렇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입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곳을 잘 선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일곱 번째 키워드는 치안입니다, 치안. 제가 바라본 이제 가장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이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치안인데 저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아파트보다 저는 저 단독주택에서 더 문을 잘 열어놓고 살아요. 지금도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끝집이긴 하지만 뭐 누가 뭐 사실 뭐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별로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마당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양지 살 때도 단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소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오면 다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오히려 근데 단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냥 문 열어놓고 지냈어요. 여름에 지내고 모기장 이제 방충망이 돼 있는 문 열어놓고 지내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굳이 문을 닫아놓을 필요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지금 날씨 따뜻한 경우에 이렇게 문 제가 방충망 열어놓고 마당에 나갔다 들어왔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과연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아파트 살아봤지만 예, 그렇게 많이 문 열어놓고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외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그런 곳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이제 그런 곳은 그렇게 저는 치안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오히려 더 아파트보다 더 안심이 된다. 아이를 만약에 아파트에 혼자 놓는다 그러면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 하나, 그러니까 뭔가 아파트라는 공간은 이웃과도 괴리돼 있고 이 아이를 혼자 뭔가 하면 되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 단독주택에 놔두면 그래도 그냥 주위에 이제 이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웃에 얘기해서 봐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치안 부분은 좀 오히려 생각이 반대예요. 오히려 더 단독주택 이렇게 모여 사는 단독주택이
저는 오히려 더 좀 마음이 좀 편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치안율이나 범죄 발생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키워드 프라이버시. 야, 프라이버시 좀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것도 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과거처럼 과거에 이제 저희가 살았던 그 양지 같은 경우에는 150평, 200평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커요. 이 단지간 면적들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라이버시들이 잘 유지가 되는 편이죠. 그래도 집은 굉장히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이웃들이나 이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양지 쪽이 아니고 뭐 양평이든 더 이제 외곽으로 가서 이제 홀로 떨어져 있는 집이라든지 더 넓은 집이라든지 이렇게 살게 되면 밀집도가 낮은 도심에서 더 떨어진 곳은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더 좋겠죠. 침해할 일도 없고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처럼 지금 도심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제가 이 밑에 저쪽 광교 쪽에 있는 뭐 평지에 있는 단독주택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평에서 100평 좀 더 되는 곳에 이제 좀 고가긴 하지만 네, 그렇게 집들이 저 있고 저희처럼 딱 100평 미만 이런 집들도 굉장히 밀집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웃을 이렇게 이제 그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고 소음도 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다르다. 예, 프라이버시 측면은. 근데 제가 사는 이 집은 자랑 같지만 지금 여기 집은 뭐 그냥 그저 그렇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일 끝집이고 앞집하고 마주보고 있지도 않고 저 앞쪽은 이제 정경이고 저쪽은 산이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마당에서 제가 뭐 골프 연습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뭐 불장난도 하고 물장난도 하고 네, 별걸 다 하고 있지만 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저희 집이 정말 좋다. 네, 그런 걸 느낀다. 네, 프라이버시는 어쨌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홉 번째 소음. 자, 소음 아홉 번째 키워드 소음입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집도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거죠. 다만 과거에 저희 양지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150평, 200평 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100평 미만, 100층 안쪽이고 밀집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이사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소음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이제 민원 들어오고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골프 연습하는데 옆집에 이사 오신 분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무소음으로 이제 타겟을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소음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밖에서 이제 보통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뭐 노래 부르고 막 얘기를 크게 한다든가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지. 뭐 나머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든가 해도 사실 여기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공간이 붙어 있지 않잖아, 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밤늦게까지 해도 옆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아노 연습하고 이렇게 소음을 내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될 일도 없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1층에서 막 뛰면은 밑에 지하층에 지하층에 있는 땅신이 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점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에 뭐 사람 뭐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열 번째, 자, 이웃과 텃세.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면은 처음 1년, 2년은 굉장히 좋아요. 처음 안 살아보신 분이 처음에 살면은 막 이웃들하고 어울려서 막 너도 모여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데 결국엔 다 이렇게 흩어져요. 제가 두 번을 다 경험을 했고요. 그게 왜냐면 이 이웃들하고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 관계들을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아파트보다는 얼굴을 알고 대면 인사하고 이런 부분도 자유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성향들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과거처럼 너무 순박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 자기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쉽게 마음을 다 열고 이제 다 동화돼서 뭐 5년, 6년 이렇게 함께 마음을 열고 살지는 못하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는 이런 이웃들 간에도 그렇게 변하기가 쉽고요. 제가 살던 양지 쪽 같은 경우에는 잘 됐던 거는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부형들끼리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 학부형들이 그 단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잘 교류가 됐고 관계들이 잘 유지되었던 거지. 기본적으로는 사람 성향들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마음이 다 열려서 뭐 처음 생활하는 그 단독주택 생활에 뭐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술 마시고 하는 부분을 이제 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좋아하고 잘 어울리지만 결국에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되는 경향이 많고 끝까지 잘 안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텃세라는 부분도, 과거에 이제 살았던 부분들이 좀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살았던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가 뭐 가끔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사실 과거와 같이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웃이나 텃세 부분은 그렇게 이제 크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느낀 건 어쨌든 간에 과거 양지 살 때보다는 더 밀집도가 큰 지역이고 여기는 이웃들이 모여 사는데 다 도심에 살다 오신 분들이라 대부분이 굉장히 성향도 독특하고 진짜 한마디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꽤 많고, 어떤 심지어는 이 단독주택에 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담을 주위를 담을 닫혀가지고 밖에서 안에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러려면 이런 데 살지 말고 좀 더 내려가셔가지고 크게 성을 짓고 사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런 공동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마을에 밴드도 만들어 놓고 회비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건드리지 말라, 나는 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아예 이제 저희 이제 모임, 그러니까 밴드 모임에서 제외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공동체로 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보면 아파트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단체로 하는 그런 그 회비 내고 단체로 관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고 뭔가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텃세 이웃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이나 좀 도시에서 살던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거 벌레 있죠, 벌레. 벌레 플러스 뱀, 기타 곤충. 야, 진짜 뭐 모기나 이런 부분은 비가 많이 온 그런 그 장마철이 많이 왔던 우기가 길었던 곳에는 뭐 그날 그 해에는 모기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요. 보통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 가을 좀 늦가을,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부터 이렇게 잠깐 외에는 나머지 다 모기가, 겨울 빼놓고는 모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여유롭게 날씨를 즐기고 모기 없이 좋은 날을 즐기는 것도 아주 많진 않아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그리고 텃세나 아까 텃세가 아니라 그 어떤 날씨,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벌레들 때문에 뭐 대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벌레 이름을 잃어버렸네.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점점 그 냄새 나는 벌레 있는데, 그런 게 완전 이제 퍼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거 잡느라고 막 에프킬라를 뿌리고 별짓을 다 했던 기억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재미예요 저는. 근데 벌레들 특히 모기들이 좀 많긴 해요. 많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리 많은 벌레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그것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종종 이렇게 집안에서도 가끔 보여요. 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세스코에 이제 방역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뭐 하수구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그렇게 해충은 아니라고 하니까 보기는 징그러워도 보이는 족족 잡습니다. 에프킬라 뿌리고. 그렇게 지내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은 이런 곳에 살기 힘드시죠. 힘드시고 뭐 가끔 모기도 좀 물려주고 벌레도 잡고 이런 거 뭐 개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내시고요. 가끔 저희는 끝집이기 때문에 산 옆이라 뱀도 나와요. 제가 뱀도 과거에 뱀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도 한번 뱀이 이렇게 쑥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기겁해서 텃밭 쪽이랑 이런데 이제 뱀약이라고 농약 같은 거 막 뿌려놓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일부에 이렇게 그 펜스 같은 거 쳐놨어요. 그 그물 같은 거 못 올라오게. 근데 뱀은 막 기어 올라오니까 저는 지금 뱀 올라오면 잘 찍으려고요. 지금 뱀 한번
지금 오라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어쨌든 예, 그런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그게 뭐 재미가 될 수도 있죠. 저는 뭐 여기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나 뭐 메뚜기 이런 거 막 이렇게 텃밭 근처에 이제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거뭐 잡아가지고 실험도 하고. 근데 재밌어요. 예, 어린아이들 있으면 되게 좋아하죠. 얼마 전엔 썬룸으로 새가 들어왔어요. 새가 들어와서 새가 들어온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렸거든요. 뭐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뭐 이런 거 싫어하시면 이렇게 이런 데 살 수 없어요. 예, 살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12번째. 자, 이것 때문에 또 이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마당에 있는 이제 반려동물. 저희 동네도 한 70세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예, 강아지를.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어쨌든 키워볼까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근데 아이들 어렸을 때나, 아이들은 여전히 원하기도 하는데, 그거 누가 다, 아이들, 남자애들 둘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강아지 똥까지 못 치운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희보다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사람이 싫어해서 저도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예, 못 키우는데, 어쨌든 반려동물 때문에 이 마당 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비교적 몸집이 큰 것도 많고, 예, 그래서 비교적 작은 마당이지만 뛰어놀 공간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 반려동물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자, 쓰레기 처리, 13번째 키워드는 쓰레기인데, 이것도 뭐 되게 궁금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도 이제 그 마을에 보통 뭐 형광등이라든지 의류수거함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저 입구 쪽에 있어요. 그 말고 이제 나머지는 집화장은 저희는 따로 없고요. 이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애매해서, 단지 다른 거는 그 요일별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봉투째로 내려면 고양이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그, 그, 그릇에 뭐죠? 그 박스에 넣어서 예, 접근을 못하게 하고요. 요일별로 뭐 계속 쳐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쓰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파트도 보면 직접 들고 가서 이렇게 수거함에 넣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파트나 여기나 그런 거는 네, 약간 이제 그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네, 그런 거는 모아놨다 처리하는 거는 있다라는 거. 그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크게 예,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14번째 키워드 정원 텃밭. 자, 이런 거는 자,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누가 해주겠지. 특히 정원 같은 텃밭은 뭐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정원은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게 끊임없이 사계절별로 변하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가꿔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잡초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아예 그럴 바엔 콘크리트를 깔아 버리셔야죠. 예. 전부 벽돌로 깔던가 콘크리트를 깔던가 자갈을 깔던가. 네. 자갈만 깔면 그 위에 또 잡초 엄청 올라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기 공간 외에 밖에 공간이 있는 거는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안 해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항상 관심을 가져야 가지도 좀 쳐주고 잡초 좀 뽑아주고 거름도 좀 주고, 심지어 정원에도 꽃도 이렇게 좀 뽑아주고, 죽은 거 뽑아주고 잘라줘야 또 꽃이 나는 거고, 또 겨울에 잘 덮어줘야 또 사는 것도 있고,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공간, 정말 지저분한 공간이 바로 되는 것이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그만 정원이지만 계속 잔디 깎아주고 잡초 뽑아주고, 잡초 뽑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안 그러면 잡초가 번져요. 그 다음에 그 꽃 심어놓은 곳에도 낙엽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뭐 잡초 올라온 거, 뭐 여러 가지 이물질 낀 거 치워주고 덮어주고 거름 주고 잘라주고 또 삽목도 해주고 옮겨도 심어주고,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이렇게 잘 깔끔해졌구나, 그리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자라는구나, 봄 되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구나, 솟아나는구나, 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정원에 이런 주택에 살아야지, 그냥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사는 걸 별로, 아니 마당 있는 집, 아파트하고 차이가 마당 있는 집하고 없는 거의 차이인데, 그 마당의 핵심은 정원이고 뭐 이런 공간인데, 그거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하러 단독주택 살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텃밭. 텃밭 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텃밭을 공간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본인이 이제 조그맣게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거기에 이것저것 심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공간이 끝집이라
산 공간이 있는데 뭐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읽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놔두면 완전 잡초가 치고 그래요. 완전히 잡초에 그냥 제가 지금 텃밭 하지 않는 공간 주변은 전부 다 잡초예요. 거기 뱀 나와요 막. 제가 되게 넓게 텃밭을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 나는 틈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싱싱한 야채들 이런 거 심어서 뽑아서 먹고 뭐 아마추어지만 여러 번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뭐 하는 거는 계속 전문가처럼 해요. 계속 때 되면 거름 주고 뭐 잡초 뽑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뭐 가지 쳐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단 또 그 덧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잡초 놔지 말라고 이제 이걸 씌워주기도 하고 비닐도 씌우고 수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들을 하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원주택 단점이죠. 자기 공간에 텃밭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 정원 안에다가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 이 정원수와 꽃과 또 이 텃밭 뭐 상추라든지 이런 새 채소들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가꿔도 굳이 따로 텃밭을 하지 않더라도 예쁘게 가꾸면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14번째 이 정원과 텃밭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15번째 자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선정한 키워드인데 자기 공간. 자 아파트는 자기 공간이라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뭔가 유체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뭔가 뭐 텃밭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뭔가 음악을 한다던가 뭐 수영을 한다던가 골프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당에서 내가 뭐 목공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공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단독주택은 뭐 크기에 따라서는 자 수영장을 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양지 살 때는 집에 수영장 있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제가 저희 마을은 아니지만 다른 마을에 보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마을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단지 안에 사시는 분은 파티를 갔었는데 완전히 파티가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쫙 이렇게 공간이 넓고 바깥쪽으로도 테라스가 쫙 넓고요. 2층에 쫙 이렇게 그릴 펼쳐놓고 거기서 파티를 완전히 하고 자 하이라이트는 또 밑에 지하로 내려가면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또 노래방 파티를 쭉 하고 자 이렇게 노래방도 만들고 그냥 자기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작업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밖에 이제 골프 연습장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골프 연습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제가 윗집을 가면 윗집에는 바닥에다 퍼팅 그린을 이제 인조 잔디로 해서 퍼팅 그린을 만들었다고요. 마당에 저희 단지 안에 위로 가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아파트에 살면 전혀 꿈꿀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라든지 어떤 이렇게 자기가 꾸미고 싶은 거 타일도 제가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도 벽지도 바꿔본다든가 벽지를 갖다 좀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모노 타일 같은 경우로 발라본다든가 현관 입구에 이제 바닥도 새로운 타일을 좀 발라본다든가 화장실도 좀 새로 타일을 바꾸던가 그렇게 아니면은 뭐 목조라든지 아트 목재를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직접 발라볼 수도 있고 울타리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당도 자기가 꾸며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의 모든 공간을 아파트 같으면 뭐 못소리 나고 막 그 뭐 시멘트 가져오고 이게 힘들잖아요. 직접 하기가. 단독주택은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게 자기가 하는 것에 직접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게 가능한 곳, 자기 공간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것들 자기가 마음대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15가지 키워드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단독주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해봤어요. 쭉 들어보시고 나는 맞다,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직접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세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